스승의 날인 오늘 일부 학교는 아예 휴업에 들어갔고 강릉의 모 대학 교수가 조교와 학생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교육부에 접수되는 등 스승의 날의 의미가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창업을 해도 5년 안에 문을 닫는 곳이 절반이 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돕는 이른바 실패박람회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하천에 오염물질 총량을 제한하는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을 2년 앞두고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 정책에 지역 낙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척의 대표 축제인 천만송이 장미축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19일까지 닷새 동안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런데 학교 측이 주도하던 행사는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행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달라진 스승의 날 풍경을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 산해고 체육관. 교사와 학생들이 체육관 곳곳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추억의 게임을 하며 사제 간 정을 나눕니다. 이 학교 학생회 주도로 마련한 스승의 날 행사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형식적인 이벤트보다는 좀 새롭고 약간 지금에 맞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싶어서 준비하게 됐어요. 학교 측이 주도하는 고전적인 의미의 스승의 날 행사가 사라진 자리를 이렇게 학생회가 주도하는 스승의 날 행사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주도가 아니라 아예 학생 주도로 해서 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전통놀이 여러 가지 하고. 김영란법 시행 3년차가 되며 카네이션이나 선물 대신 손편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아예 스승의 날을 휴업일로 정한 학교도 도내에서만 8곳에 달합니다. 작년, 재작년 스승의 날을 지내보니까 학생들도 선생님들 눈치 보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또 서로 간에 눈치가 보여서 휴업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승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며 스승의 날 의미도 함께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예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꾸자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건도 다시 증가세입니다. 2016년 100건이던 도내 교권 침해 사건은 2017년 229건으로 늘었습니다. 자신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스승. 스승의 날을 맞아 진정한 스승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또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스승의 날인데 참으로 서글픈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릉의 한 대학 교수가 학생과 조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교육부에 접수됐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갑질 신고센터에 강릉의 한 대학 교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업을 들을 것을 강요하고 근로 학생에게는 개인 연구실 청소를 시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과 조교에게 폭언을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어디서 입이 싸가지고 그딴 소리를 듣게 해? 오다 갔다가 그런 소리 막 휘둘리고 다니는 거야, 선생님. 교수님 얘기하지 말라는 거 벙어리 3년 몰라? 조교들에게 연구실 청소는 물론 개인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본인 연구실 청소를 많이 시켰고요. 사적인 업무를 지시한 거에 대해서 나열을 했었었고요. 은행 업무, 우편 업무 이런 정도, 커피 심부름 이런 정도를 말씀드렸었죠. 교육부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대학 측은 해당 교수와 학생 등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해당 교수는 수업 시간에 특정 학생을 교육부 신고자로 언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뒤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교수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구실을 찾아가고 전화와 문자로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창업을 해도 5년 안에 문을 닫는 곳이 절반이나 될 정도로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실패를 용인하고 재기를 돕는 이른바 실패 박람회가 춘천에서 열렸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한 켠에 자리한 작은 영화관. 한때는 18석을 갖춘 독립영화관이었지만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영화관 사장님이었던 유재균 씨는 3년도 안 돼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재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보장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다른 일들을 해야 했고 애초에 생각했던 취지랑은 좀 멀어지는 것 같아서 문을 그냥 닫자. 대학교 앞 골목입니다. 음식점과 카페만 해도 이곳에서만 수십 곳에 이릅니다. 강원 지역의 경우 자영업자 증가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일 정도로 높지만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이 5년도 안 돼 폐업을 하면서 초기 생존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이 늘자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실패 박람회가 마련됐습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일어서자는 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 아무리 빨라도 2, 3년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60대 돼서 그거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도내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생계형 자영업자 비중은 40% 정도.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잦은 실패를 딛고 재기를 꿈꾸는 이들의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는지 그 매출처라든지 수요 분석 같은 경우도 하고 그런 거를 좀 철저히 그 준비를 하고. 청년 취업난에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마저 늘면서 실패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안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강원도 화천에 오염물질 총량을 제한하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2021년부터 시행됩니다. 15개 시군이 영향을 받는데 지역 특징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에 지역 낙후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결사 반대, 총량제 반대가 적힌 머리띠를 두르고 주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2년 뒤 강원도에 시행되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철회할 것을 환경부에 촉구했습니다. 총량제, 우리는 결사 반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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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청정도 최고 등급인 강원도 화천에 오염 총량제가 시행되면 각종 개발이 제한되고 지역 낙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저희들 평창구민은 당장 먹고 살기에 생계가 막막합니다. 예. 모든 규제를 다 중앙정부에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한테도 먹고 살 길은 열어주셔야죠. 수질오염 총량제란 도내 남한강과 북한강, 섬강 등 하천별 오염물질의 총량을 제한하는 것인데 한강 수계에 해당하는 강원도는 상류 지역이라 오염물질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지난 7년간 시행을 미뤄왔습니다. 환경부는 더 이상 강원도에만 제도를 연기할 수 없다며 강원도 수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한강 상류에 위치한 강원도는 하류에 있는 수도권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1ppm 이하면 최고 등급인 매우 좋음, 2ppm 이하면 좋음 수준. 도내 하천은 대부분 1ppm 이하 맑은 상태지만 전국의 수질을 더 좋게 한다는 정부 방침상 지금보다 더 정화시켜야 해 규제가 따릅니다. 고랭지 채소밭이 많은 강원도는 비료나 농약이 씻겨 내려가는 우기에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특징이 있는데 수도권과 달리 공장 가동을 줄이는 등의 유연한 조치가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주민정서상의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난다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메커니즘 상으로는 어쨌든 상류는 조금 수질이 어만하게 느껴지는 거고 하류는 좀 느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요. 강원도는 수질 오염 기준을 완화하고 지형적인 특징을 반영해 오염도를 산출하는 등 환경부와 후속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규제를 우선할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 더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삼척의 대표적인 꽃 축제인 천만송이 장미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닷새 동안 장미를 소재로 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이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척 장미공원에 형형색색 탐스러운 장미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관광객들이 화려한 장미꽃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며 꽃향기에 흠뻑 취했습니다. 장미공원 일대에서 삼척 천만송이 장미축제가 개막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장미가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또 잘해 놓으셔가지고 오면 해는 여기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 잘 꾸며놨어요, 제가.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는 좋은 건데 꽃이 만개가 조금 덜 됐다는 게 조금 그게 서운해. 올해 4회째 맞은 삼척 장미축제는 19일까지 장미공원을 달리는 꽃길 런을 비롯해 전국 장미가요제와 시민 열정 콘서트, 청소년 예술제 등 22종류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관광객들이 꽃길과 함께 장미꽃을 보면서 달리는 프로그램,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장미꽃을 만끽하면서 꽃의 아름다움과 또 즐거움을 이렇게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양하게 했습니다. 삼척 장미공원에는 전 세계 200여 종 17만 그루의 장미가 식재돼 관광객을 맡고 있습니다. 아직 장미꽃이 덜 피어 아쉬움을 주지만 이번 주말이면 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는 올해 장미축제에 지난해와 같이 전국에서 30여만 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영진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시장 측 변호인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다음 재판에서 이 시장 측 입장을 알릴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측도 이 시장의 호별 방문 행위가 일부 무죄인 것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시청 등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원도 의회가 오늘 제281회 임시회를 열고 강원도 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3,991억 9,200만 원 규모의 도교육청 추경안은 CCTV 교체 35억 원, 방진, 방충망 설치 136억 원 등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집중 편성됐습니다. 춘천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지역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원도의회 원태경 의원은 오늘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춘천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연구소 설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부터 인허가는 물론 각종 세제 혜택까지 118억 원 규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당초 450명이 상주하는 연구소 설립 약속을 어기고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등 지역을 기만하는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가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발병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양돈 농가별 담당 관제를 운영하고 11개 시군 287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생국 방문 자제와 택배를 통한 축산물 반입을 금지하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야생 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막기 위해 접경 지역 43개 농가에 차단 방역용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춘천시청 컬링팀을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모델로 위촉했습니다. 2015년에 창단된 춘천시청 여자 컬링팀은 국내외 각종 대회에 출전해 1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아시아 컬링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랭킹 2위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도민들이 보이스피싱 예방의 중요성을 공감하도록 홍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498건 68억 원에 달합니다. 2019 지구촌 사랑나눔 캠페인이 오늘 화천군청 광장에서 개막해 7월까지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열립니다. 월드비전 강원지역본부와 춘천 MBC, 강원도민일보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캠페인은 강원도와 우간다의 사랑을이란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목표 모금액은 5억 원으로 위기가정 아동 생계비와 교육비 지원, 아프리카 우간다 희망의 학교와 식수시설 건립을 지원합니다.
강원도와 북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를 산사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 대책 상황실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 관리소에 설치돼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상황실 운영 기간 태풍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취약 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재난위험경보 문자를 발송합니다. 춘천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춘천시는 현재 89개의 노선을 48개로 단순화해 시내 운행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노선의 배차 간격을 33분에서 17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또 시내 노선과 읍면 노선을 분리하고 간선과 지선 환승 체계를 구축합니다. 읍면 노선에는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희망택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상담을 받는 교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심층 상담과 힐링 연수, 온라인 심리 클리닉을 받은 교사가 500명에 이릅니다. 또 교권 전담 변호사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해주는 교권보호 법률 지원단을 통해 114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회원 7,000명이 의료, 숙박, 금융 등 9개 기관의 분야별 전용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은 강원대 건강관리협회와 종합건강검진 할인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